담적병이나 만성위염, 식도염 치료를 하다 보면 한약을 굉장히 오랜 기간 복용하면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한약을 오래 먹어도 괜찮아요? 간에 나쁘진 않아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한약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처방에 따라서 평소 내가 먹고 있는 양약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지만 다른 약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천연물이 더 안전한 것은 맞습니다. 대신 약효도 느리고 약한 편이죠. 반대로 한약재라고 모두 다 그렇냐면 그건 또 아닙니다. 사약으로 사용하는 한약재들은 조금만 먹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심각한 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죠. 결국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한의사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담적, 위염, 식도염을 치료할 때 주로 처방하는 한약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약은 자연에서 온 것으로 단일 성분이 아니라 복합 성분인 만큼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음식으로도 사용되는 약재들, 생강, 깻잎, 파, 마늘, 계피, 대추, 쌀, 이런 한약재들은 굉장히 안전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한의학 서적에서도 장기간 복용할 수 있고 음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약재를 상통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적을 치료할 때나 위염, 식도염을 치료할 때에도 이런 한약재를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생강은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깻잎, 소엽이라고 하죠. 이것은 스트레스 때문에 목에 이물감과 가슴 답답함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계피는 피부 이상 감각,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상통에 있는 한약이라도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매운맛을 가진 한약재는 소화성 궤양이 있을 때 복용하면 점막이 자극되면서 속이 쓰리고 아플 수 있습니다. 사용해서 안 되는 병증에 사용하고 안전하길 기대하는 것은 이상하겠죠. 그래서 진단을 한 후 사용해도 되는 증상이 있을 때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단에 맞는 병증에 사용했을 때 장기간 복용해도 괜찮은 한약이 대부분입니다. 한의원에 생사를 오갈 정도로 심각한 병증의 환자는 잘 안 오겠죠. 그래서 한약 처방의 대부분의 약재는 상통에 속하는 약재로 구성됩니다. 위축성 위염, 장상표 화생을 치료하는 처방은 대부분 상통에 해당하는 약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간 복용해도 됩니다. 6개월 이상, 1년씩 복용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장상표 화생 진단을 받은 후 3년이 넘게 꾸준하게 한약을 복용 중이십니다. 상통이 있으면 중통, 하통도 있겠죠. 중통에 포함된 약재는 독성은 없지만 간혹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한약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담적이 심한 분을 치료할 때나 상통에 있는 한약재를 사용했지만 호전이 되지 않는 분들에게 중통에 해당하는 약재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약재를 사용할 때에는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복용 중인 양약 중에 해로울 만한 성분은 없는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는 없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 장기간 복용할 때에는 혈액 검사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중통에 해당되는 한약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양약 성분과 겹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워낙 양약을 기본으로 복용 중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의원에 온 분들이 복용 중인 약의 처방전을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양약 중에서도 독성으로 유명한 약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좀약이나 MTX, 사망계 약물, 항생제, 간질약 등 이런 위험이 많은 양약을 복용 중일 때에는 괜히 뒤집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한약 복용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담적병을 치료할 때 사용하는 한약 처방은 중통에 해당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담적병은 3개월 정도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저런 양약을 복용 중인 분이거나 간염이나 신장기능 이상 등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사전에 또는 중간에 해보는 편입니다. 상통에 해당하는 약재로 구성된 담정약 처방은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이런 걱정을 잘 안 합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 같은 양약을 복용 중일 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한 양약을 복용 중일 때에는 한약 처방을 미루거나
혹은 복용 중 혈액 검사를 하면서 중간 과정을 체크할 때가 많습니다. 하통에 해당하는 한약재도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한 후 복용을 중단해야 하는 약재들을 하통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이런 한약재를 사용해서 치료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병을 가진 환자들이 한의원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하통에 해당하는 한약재는 거의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요. 병을 치료하면서 한약 처방을 할 때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응증에 맞는 처방을 사용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어떤 양약을 복용 중인지,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자궁근종이나 가슴에 물혹이 있으면 피해야 하는 한약재도 있습니다. 또 와파린 같은 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피를 더 묽게 하는 한약재도 조심해서 사용해야죠. 한의사는 이런 점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받습니다. 진료를 할 때 편하게 보여도 머릿속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치료 방향과 치료 기간을 계획합니다. 한약을 오래 먹어도 되나요? 그런데 우린 쌀밥을 먹으면서 이런 걱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약재는 상통에 해당하는 약재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지금 복용 중인 약이 뭔지 처방전을 확인해 보면 스티렌정, 에티렌정, 모트리톤정이라는 약이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스티렌, 에티렌, 모트리톤이 어떤 성분으로 만든 약인지는 아래 링크된 글을 확인해 주십시오. 결론은 한약재로 만든 약들입니다.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의 성분이 쑥, 현오색, 견우자라는 한약재 성분인 것을 알면 깜짝 놀라시죠. 한약재 성분은 기본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같이 복용하는 양약, 기저질환의 여부에 따라 조심할 점만 잘 지킨다면 무리 없이 장기간 복용할 수 있는 성분이 대부분입니다.